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내부자 거래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롱숏 포지션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고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고래가 다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 고래 같은 경우에 성과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쇼 포지션의 오픈을 좀 했다라는 게 조금은 민구적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고래가 더 계속해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셀러 형님도 엄밀히 따지면 내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은 계속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서 계속 구입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또 엄밀히 따지면 또 최대한 거래에 영향을 좀 덜 주는 그런 패턴으로 거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부자 애들 중에서도 요즘에는 어느 쪽이 조금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냐, 엄밀히 따지면 DAT 기업 대비보다는 이런 고래, 롱과 숏 비중에 따른 영향성을 좀 더 많이 받고 있는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롱과 숏 비중을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또 포지션이 명확하게 나와주지 않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대략 한 10일 정도 남아져 있는데, 이런 형태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비트코인 형태 추이에서 10월달 추이가 그래도 통상적으로 좋았던 패턴이 훨씬 더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마무리가 되는 형태에서도 좀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10월달 추이에서 단 2번 빼놓고서는 거의 좋았던 데가 훨씬 더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10월달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확률상, 그러니까 항상 좋았던 데의 확률에서도 가장 저조한 확률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좀 잘 되길 바랄 뿐이고요. 최근 동향 추이에서도 이제 일주일 동향에서도 이제 거래소에서 들어오는 물량은 어떠냐, 생각보다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도 해당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상위 알트코인 지수 추이도 FTX 붕괴 직후 수준 이하로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하반기에서 가장 강력한 전환점을 좀 줄 수 있는 건 이제 알트코인들이 저렇게 지수가 많이 떨어졌던 추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되는 애들만 진짜로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이제는 시드가 안 나오는 애들을 들고 가봐야 뭐 나오는 기대 퍼포먼스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2배 이상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근거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뇌피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에테나 재단도 이제 DAT 기업 부분에 따른 스텔브 X를 설립을 해가지고 자금 조달 체계를 면밀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VC 애들은 이제 알트 쪽 부분보다도 오히려 이런 애들에 따른 융합적인 추이에서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이 자금이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이프 자금이 실제로 이제 사용이 잘 되는 형태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알트코인에 따른 분위기를 좀 땡겨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알트코인 회사들이 꽤 많이 계속 등장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히어즈가 이번에 비슷한 이제 펀드를 구성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3곳 정도 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제 자금에 있는 자본의 흐름에 이제 승차를 해서 되는 애들 위주로 이제 밀고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미국 주식 기준으로 따졌을 때 빅테크 7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알트코인들의 빅테크 7에 있는 애들의
이제 가는 애들로만 승차를 해서 자본을 더 많이 태우는 형태로 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환 시기가 된다라고 친다라고 하면 이런 비슷한 펀드들이 최소 못해도 20개 정도 이상은 만들어져야 이제 알트코인에 따른 흐름이 이제 다시 회복이 좀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 단기 홀더들도 꾸준히 매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은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3년 동안 진행했던 돈줄 조이기가 이제 종료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적 긴축 부분을 했지만 이 QT 부분에 따른 이야기도 많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동향 추이를 좀 보았을 때는 어떠냐면 경제위원장이나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마찬가지로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냐면 경제의 3% 룰 부분을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부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성장으로 부채 부분을 컷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제동을 많이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그런 제동적인 부분을 다 제거를 하고 최대한 성장에 포커싱을 해가지고 올리겠다. 그래서 부채를 그걸로 커버를 치겠다. 부채를 녹여버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지금의 물가적인 동향 추이도 적정선을 만들어 가면서 성장도 동반하겠다라는 이런 모델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려가는 마스터 플랜 대비보다는 내려가는 가중치는 생각보다 상대적 대비 좀 덜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을 어떻게 잘 넘기느냐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QT 부분을 시작을 했던 때가 22년도 6월 달이고요. 이제 25년도 10월 달, 그러니까 3년만 부분에 이제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천천히 금리 인하 패턴이 될 것이다.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이런 자료에 관련된 이야기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지금의 달러에 있는 여유 자금에 있는 추이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MMF에 있는 자금 쪽은 많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유통량에 있는 실제 유통되는 양이 총량이 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왜? 금값 많이 올랐다면서요. 오른 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거래가 됩니까? 달러로 거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도 많이 올랐죠. 그런 점을 다 고려를 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 주식만 올랐을까요? 아니죠.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주식, 그 다음에 일본 주식 이런 쪽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한국도 요즘에 회복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추이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이번 사태도 크게 이루어지고 깨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포인트만 보셔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경제 수장들에 있는 분들과 그리고 정부에 있는 의지가 명확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그걸 어느 정도 하기 위한 장치적인 요소도 잘 준비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보았을 때는 과거 대비보다 이런 문제점은 그렇게 크게 보여지지 않는다. 최근에 이제 무디스가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지금에 있는 금리로도 충분히 잡힐 수가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번 형태에서도 이제 차트적인 흐름을 이제 보고 넘어간다라고 하면요. 이 가격 추이에서도 보게 되면 못해도 11월 달에서 최소 못해도 120K에서 계속 놀아야 됩니다. 11월 달에서는 이 회복이 돼서 120K에서 놀아야지 그래도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진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자, 보십시오. 항상 상단을 터치를 하며 하단을 터치하고 상단 터치하고 하단 터치하고 상단 터치하고 하단 터치했죠. 그럼 상단을 터치를 해서 방향성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에 나왔던 패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도 우상향 패턴 찍고 두 번 찍고 그 다음에 한 번 내려갔습니다. 그럼 이때 두 번의 패턴 부분에서
하단은 한 번밖에 안 찍혔으니까 여기서 약간 좀 쉬어가다가 좀 더 늦게 방향성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보니까 12월 정도 추이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형태다. 10월달 대비보다는 12월달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기로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이 일본 차트 기준에서도 이 110K에서 계속 머물게 된다고 하면 힘이 빠지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빠질 확률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 왜 그러냐? 통상적으로 모든 패턴이 일관성 있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자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21년도 추이에서도 241선이 흰색 이동 평균선인데 대부분 이평선을 기준점으로 내가 무엇을 볼 것인지를 해놓고 차트 분석을 하는 게 좀 편합니다. 뭐 여러 가지 보는 것보다 최대한 단조롭게 보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야지 반복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갈지 아니면 이걸 버릴지 이런 걸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1년도 때 여기서 좀 241선 터치는 안 했지만 가까워졌다가 한 번 터치가 나왔죠. 엄밀히 따지면 이 구간에서 두 번 정도 때에서 빨리 회복을 못했을 경우에는 거의 끝나는 구간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과거 때도 중요하겠죠. 과거 패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줄여서 말이죠. 뭐 17년도 때도 17, 18 시즌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도 좀 봐야 되겠죠. 이때입니다. 이때 같은 경우가 이제 보게 되면은 요 흰색 선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흰색 선 부분도 240에서 한번 터치하고 많이 올랐죠. 그리고 나서 투터치 한 번 더 나온 다음에 뚫지 못하면 대부분 힘을 한동안 못 쓰는 경향성을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최저 가격을 계속 방어를 해주면서 올라가는 패턴으로 만들어져야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셧다운 기간도 생각보다는 너무 길어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왜냐면 허가 결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리저리 방향성을 잘 못 잡고 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